자, 이번 시간에는 도색전 가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프라모델은 도색 후 조립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립이라면 번호를 보고 조립이 가능하지만 도색을 하고 조립을 하려면 설명서의 모양만 보고 조립을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조립과 해체를 해본다면 모양만 보고 조립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핀과 구멍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B스케일 프라모델에는 핀과 구멍을 사용한 스냅타이트 키트로서 도색을 하시게 되면 핀과 구멍에 도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도막이 나중에 조립하실 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도막을 칼로 다 벗겨내고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핀에 있는 도막을 그대로 놔두고 조립을 하시게 되면은 부품이 파손됩니다. 이 파손을 막기 위해 핀에 묻은 도색을 일일이 다 제거하고 조립을 하는 게 정석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다른 데서 배운 방법인 2분의 1로 자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핀을 2분의 1로 자르게 되면은 가조립 시에 조립이 쉽고 가조립이 끝난 다음에 부품을 분리하는데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핀이 헐거워졌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조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색을 하시게 되면은 도막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도막 때문에 좀 더 핀의 크기가 커지겠죠. 약간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요 구멍에 조립을 하실 때 이 도막이 적당히 벗겨지고 적당히 남아 있으면서 핀을 2분의 1로 잘랐을 때 사라졌던 고정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완성품을 완성하실 때는 거의 헐거졌다 하시면은 접착제로 사용해서 그냥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조립을 할 때 핀을 2분의 1로 자릅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부품에 핀을 네, 2분의 1로 자릅니다. 핀을 2분의 1로 자르면 핀의 고정성이 떨어지면서 조립과 분리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정석적인 방법은 도색 후 핀에 도색을 벗겨내고 조립을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핀을 2분의 1로 자르면 조립하는 과정에서 도막이 적당히 벗겨져서 도막을 벗겨내지 않아도 되고 벗겨지지 않은 도막이 2분의 1로 핀을 자르면서 떨어졌던 고정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디자인에서 핀이 보이는 조립의 경우 핀을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핀을 자르기 전에 핀이 보이는지 구멍에 대보시고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상 조립상 핀이 보이는 경우 핀을 2분의 1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핀을 2분의 1로 자르기도 하지만 핀을 사선이나 D 형태로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부품이나 클리어는 따로 관리를 해서 기억해 두었다가 마지막 도색까지 끝나면 조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조립하는 중간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잃어버리면 티가 많이 나는 부품들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런너에 붙은 채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조립을 하실 때는 부품을 끝까지 조립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끝까지 조립하게 되면 부품을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끝까지 조립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품을 끝까지 조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품의 형상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립을 하면 빠지지 않는 구조의 부품도 가조립에서는 조립하지 않습니다. 분리를 할 때 어디까지나 칼이나 부품 분리기가 들어갈 공간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립하지 말아야 하는 부품은 후크 형태로
조립하면 빠지지 않는 고정 부품이나 나사류도 포함됩니다. 프라모델을 가조립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조립을 해 주신대요. 주의하실 사항은 조립하실 때 분리가 안 되는 부품은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숙이 끝까지 조립을 하지 않고 언제든지 분리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 두었습니다. 핀을 2분의 1로 자른 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무장을 고정하는 핀, 안쪽으로 들어가는 핀들은 전부 조립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의 런너째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고 바로 도색이 완료된 후에 조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관을 하는 이유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런너째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 자그마한 파츠를 파츠 하나로 잘라가지고 보관을 한다면은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런너째로 보관을 하시는 게 잃어버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처럼 후크 형식으로 들어가는 한번 끼워지면 빠져나오지 않는 부품도 다 끼우는 게 아니라 살짝 걸쳐만 놓는 수준으로 이게 부품이 조립이 되는구나 라는 그 느낌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파츠와 클리어 파츠도 이렇게 따로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 키트의 특징은 모든 손가락이 움직이는 전지가동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포 작업을 할 때 같이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손은 조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가락의 경우 ABS와 PP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손가락입니다. 이 마디마디 움직이는 부분에 힘이 가해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고정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먼저 움직여 버리면은 고정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사포 작업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해서 이 고정성이 떨어지는 일을 최대한 방지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조립이 끝났다면은 이 모든 부품을 다 분리시켜 주는데요. 분리시켜 줄 때는 파츠 세퍼레이터를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분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확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아기를 다루듯이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립하는 과정에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은 잘 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조립을 했었던 프라모델을 다시 해체시켜서 같은 색상별로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과자를 담는 트레이인데요. 이제 부품을 분할하기에 알맞은 형태라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연한 회색, 진한 회색, 흰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분류를 해 주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을 이제 빔 파츠와 이펙트 파츠를 넣어 주었고, 이제 클리어 부품 이쪽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지 않을 이제 부품 이렇게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도색을 해봤자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도색을 벗겨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로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색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차라리 보이지도 않고 어차피 도색을 벗겨낼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도색을 하지 않는 쪽으로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추천, 즐겨찾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